미성년자 블랙헤드 관리법. 블랙헤드가 안 생길 순 없어요. 청소년기에 피지를 미친듯이 뿜어내는데 그걸 어떻게 인간이 막겠어요.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는데 너무 막 미친듯이 콕콕콕 박혀가지고 짜면 장난 아닌 그런 블랙헤드는 좀 막을 수 있는 이유가 화이트헤드부터 관리를 잘 하면은 블랙헤드가 좀 덜 생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딥클렌징을 해줘야 되는데 딥클렌징은 어쨌든 기름으로 써주는 게 딥클렌징이 돼요. 클렌징 오일을 쓰거나 클렌징 밤을 쓰거나. 근데 이게 화장을 안 해도 클렌징 밤이나 클렌징 오일을 한 번씩 써보시면은 민감하신 분들은 느끼거든요. 아, 이게 진짜 딥클렌징이 되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좀 며칠 관리를 안 하다가 클렌징 오일을 써보면은 막 각질이나 피지가 도골도골 손끝에 막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거에 중독돼서 계속 하잖아요. 그럼 피부 장벽이 다 무너져요. 결국에는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한 번씩 딥클렌징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청소년기에 블랙헤드는 저는 좀 매일매일 딥클렌징을 해줘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워낙에 피지 분비가 활발하기 때문에 클렌징을 조금 더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것도 너무 세게 힘을 주지 말고 적절하게 클렌징 오일로 피부의 피지나 블랙헤드들을 녹여내면서 해주는 느낌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폼 클렌저로 마지막에 2차 클렌징 잘 해주기. 그런데 역시나 장벽 다 뜯겨 나가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형으로 피부의 피지와 그런 노폐물들을 녹여내준다. 그렇게 관리를 계속 해주면은 좀 코 쌓이는 게 덜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이 쌓여있는 사람은 사실 손으로 짜는 게 최고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이걸 얘기를 하면은 짜는 거에 또 중독돼가지고 피부를 조져버립니다. 항상 피부를 조지지 않는 선에서 적당하게 케어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화장 6시간 지나면 무너지는데 이게 보통인 거겠죠? 아니면 제가 짧은 건가요? 이것도 사람 성격에 따라 기준이 진짜 다르거든요. 제가 오늘 메이크업 한 지 7시간? 근데 뭐 손 안 댔어요. 아까 밥 먹고 막 한번 확 닦은 거 아시죠? 근데 피부 이 정도? 근데 이렇게 된 거를 보고 아, 저 정도면 무너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이 정도면 깨끗한데?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6시간만 되면 저는 무너져요 했을 때 그 무너진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또 달라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상태보다 더 지저분하게 무너진다 하시면은 조금 메이크업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죠. 내가 저녁에 이 상태에서 어디 나가야 돼. 그럼 조금 더 두들겨주고 됐어. 저는 그 정도 생각해요. 그리고 피부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피부가 지저분해지는 가장 큰 대표적인 원인은 많이 발라서예요. 막 많이 얹으면 지저분해지고요. 특히 또 쿠션 중에서 커버력을 강조하느라 더걱더걱 제형이 올라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냥 막 계속 쌓여. 커버가 진짜 너무 잘 돼. 그래서 아침에 피부 커버 했는데 피부가 너무 깨끗해 보여. 그런 애들은 시간이 지나면 유분하고 만나면서 되게 지저분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일만 쓰면 트러블이 올라와요. 안 헹궈져서 그래요. 그게 클렌징 할 때 잠깐 피부에 닿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접촉을 해가지고 피부 트러블이 일어났다? 단언할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잠깐 닿은 걸로 피부가 확 뒤집어지기에는 확률이 조금 낮다. 근데 문제는 오일 양이나 클렌징 밤의 양이 적잖아요. 마찰력이 졸라 세져요. 진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일 양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사지를 하는데 내 손에 마사지의 힘이 얼굴에 느껴진다? 그러면은 내 피부에 장벽이 뜯겨지고 있는 거예요. 넘버즈인 기준으로는 5번 이상? 그래서 여기에 절렁절렁해야 이렇게 겨우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얼굴에 들이댈 때 클렌징 오일이 확 세수가 돼서 거의 목 타고 흐를 정도로 양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양으로 내가 기름을 녹이는 거지 한번 꼬잉 아니면 반번 삥 해갖고 여기 이렇게 비벼. 근데 없어. 그거 가지고 비벼? 그렇게 해가지고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이 지워질 리가 없어요. 그렇게 자극을 주면 피부가 뒤집어져요. 민감한 피부는 장벽이 이렇게 얼기설기 돼 있다고 하잖아요. 내 장벽이 튼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찰력을 엄청 많이 줘가지고 장벽이 다 뜯겨져 나가져가지고 이랬던 피부도 이렇게 내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외부에 공격이 들어왔을 때 피부가 훨씬 자극을 많이 받으면서 피부가 뒤집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클렌징 오일을 썼을 때 트러블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차 세안을 꼭 해주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피부를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다양한 피부 타입을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여드름이 정말 심했던 사람이고 임신했을 때는 엄청 악건성 피부도 겪어보고 피부가 너무 좋았어. 다 겪어보니까 클렌징 오일을 쓰고도 이중 세안을 안 해도 될 때가 있더라고요. 좀 건조한 피부 상태일 때는 이중 세안을 안 해도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에는 약산성 폼 클렌저만 써도 괜찮더라고요. 그런 때가 있어. 그런데 지금의 저는 클렌징 오일을 쓰고 제대로 된 세정을 해주는 그런 폼 클렌저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또 뭐가 나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을 쓰면서 이중 세안을 할지 말지, 그리고 어떤 폼 클렌저를 사용을 하면 될지 그거는 내가 써보면서 내가 관심 있게 나를 관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클렌징 오일이 너무 절절 흘러서 싫다. 저 요새 좀 클렌징 밤에 빠졌거든요. 클렌징 밤을 제가 많이 써본 건 아닌데 제가 또 하나씩 계속 써보려고 해요. 관심이 생겨가지고. 마몽드 9달 진짜 좋아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 지겨우신 분들은 마몽드 9달 진짜 추천.
클렌징 밀크도 좋다. 저도 밀크 지금 계속 써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 밀크가 또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샘플로 받아가지고 막 써보고 있고 하는데, 확실히 밀크 너무너무 순하고, 제가 뭐 요 정도만 가볍게 메이크업 됐을 때도 밀크를 써보고, 비비크림만 발랐을 때도 밀크 써보고, 화장을 안 했을 때도 밀크 써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느낌적인 느낌인데 확실히 딥 클렌징 되는 건 밀크는 아니에요. 그래서 피부가 내가 막 그렇게 피지가 쌓이지 않는 사람들, 정말 너무 건조해, 기미 잡티만 있어, 이런 분들은 밀크 진짜 추천드려요. 클렌징 밀크면서 마스카라까지 다 지워진다? 그거는 아직까지는 저는 못 봤어요. 오일 투폼은 안 쓰세요? 프리메라? 써봤어요. 그 오일 투폼은 누구한테 좋냐면 건성이신 분들한테 좋아요. 제가 썼을 때 오일 투폼은 아이라인까지는 그래도 지워내는데 마스카라까지는 조금 약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파데 정도 한다,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그 프리메라 오일 투폼을 썼을 때는 클렌징 오일만큼의 딥한 세정력까지는 좀 못 보여줬다. 그런데 클렌징 밀크보다는 세정력이 더 좋다. 그러니까 클렌징 밀크와 클렌징 오일의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너무 피지가 자주 쌓이는 사람이 쓰기에는 한 번씩 피지 케어를 해주는, 딥 클렌징 해주는 다른 제품이 있긴 있어야 된다. 건조하신 분들 젤 클렌저 써보세요. 완전 신세계. 그럼요. 아침에 저 아직도 라곰의 젤 클렌저를 포기를 못하고 있어요. 젤 클렌저라고 하는 제품들 제가 정말 테스트도 계속 해보고 있거든요. 그 순한 그 느낌의 젤 클렌저를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런데 젤 클렌저인데 클렌징이 잘 되는 포클레전이 있어. 비디비치의 젤 클렌저가 이름이 젤 클렌저거든요. 근데 쓰면은 거품이 막 난다? 그래서 그 약간 어떤 포지션이냐면은 약산성 폼 클렌저보다 조금 더 순했으면 좋겠고, 라곰의 투명한 젤 클렌저는 너무 거품이 안 나서 그 중간이었으면 좋겠어 하면 비디비치 젤 클렌저예요. 그 희한하더라. 클렌징 오일 쓰고 비디비치 젤 클렌저를 썼을 때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젤 클렌저를 아침에 쓰기에는 좀 더 순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있어서 라곰 젤 클렌저를 써요. 언니 바디 스크럽 쓰시나요? 아니요. 저는 몸을 밀지 않아요. 난 또 그런 생각이다. 우리 엄마는 반박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살이 그렇게 매끄러워야 되나? 내 몸 피부가 그렇게 부들부들해야 되나?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약간 좀 걱정했던 게 나 신혼 때 그래도 수습하고 같이 있고 한데 또 이렇게 좀 부드러워서 나쁠 건 없지? 무슨 소리야? 옛날 사람이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오빠 내 살이 부드러우면 뭐가 또 좀 더 낫나? 진실이 살 부드러운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남자보다 여자가 좀 더 부들부들한 게 있잖아요. 살성도 다르고. 얘기가 샜지만, 그래서 아무튼 바디 스크럽을 잘 안 하는데 제품이 있으면 쓴다. 뭔지 알죠? 그래서 또 막 바디 스크럽이 향이 너무 좋거나 막 이러면은 언제든지 살 의향은 있어요. 안 해, 안 쳐다봐. 아니에요. 화장품에 그런 사람 없지 않아요? 아니면 화장품은 좀 그런 것 같아. 나 그건 안 써. 이랬는데 누가 근데 이 바디 스크럽을 이렇게 했더니 여기도 좀 깨끗해지고 향도 너무 좋고 한번 맡아봐. 애기 수유하고 이럴 때 여기도 이렇게 해주면 깨끗해지고 좀 괜찮아. 그래? 이러면서 약간 마음이 열리고, 난 그게 화장품인 것 같아. 저희 아빠 결혼식 날 얼굴 떼수건으로 박박 밀고 시뻘겋게 씹 올렸대요. 다들 떨려서 술 마시고 왔냐고 물어봤대요. 그치, 옛날엔 그럴 수 있지. 중요한 날 있으면 일단 벗겨야지. 피지 연화제랑 클렌징 오일은 많이 다를까요? 많이 다르죠. 피지 연화제는 민감하신 분들은 정말 가끔 써야 되고 잘 써야 되고 짧게 써야 돼요. 저 그거 요새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소에 이렇게 봉으로 돼가지고 브이로그에서 소개한 적 있는데 각질 피지 녹여주는 거 있어요. 그거 진짜 좋다? 근데 정말 가끔 써요. 19회 퍼컬 봄페일 봄라이트인 사람에게 추천해줄 만한 립 라이너? 많이 맑으시구나. 그러면 좀 흰기 많은 거 써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잘 맞지 않을까요? 블러쉬 핑크 클레오의 벨벳 립 펜슬. 립 라이너로 썼을 때 그분한테는 좀 약간의 어둑함이 있으면서 립 라인 정리도 잘해줄 것 같거든요. 저한테는 좀 인기가 있게 올라와요. 눈밑 지방 재배치 할 정도는 아닌데 컨실러 하면 회색빛으로 올라온다. 다크서클이 조금 검정색에 가까우신가요? 질문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전 다크서클이 보라색이거든요? 근데 검은 다크서클이 있어요. 검어 보이는 약간 회색빛? 그러신가요? 그러면은 컨실러 색깔을 잘못 쓰면은 검정 도화지에 복숭아 색깔을 발랐을 때 그게 회색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럴 수가 있거든요. 컨실러 말고 코렉터를 쓰셔야 될 듯.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다크는 컨실러로 가리는 거 아니에요. 이름을 컨실러라고 만들기는 하는데 그냥 그 이름을 생각하면 안 되고 내 다크를 좀 잘 잡아줄 수 있는 색깔을 잘 골라야 돼요. 그렇지. 언니 저는 피부도 하얀 편이 아니고 입술색도 립라인도 짙은 편이라 누디한 립을 바르고 싶은데 안 어울려서 아쉬워요. 뭘 발라도 진해 보여요. 쿠션으로는 입술색 없애고 바르면 뭔가 뜨는 느낌이고 그래요. 립라이너 쓰면 좀 나으려나요? 립라이너 쓰면 훨씬 낫죠.
그런데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색을 바르려면 접근을 조금 달리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짙게 입술을 바르거나 이러면 좀 덜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울리게 하려면 옷을 좀 색깔을 확 바꿔준다든지 그날의 무드를 입술에 맞춰서 다 바꿔줘야 그걸 좀 소화할 수 있지, 그냥 입술만 누디하게 하면 하나도 안 어울릴 수 있어요. 립 라이너는 없애주긴 해야 되는데 그걸 쿠션으로만 하기에는 쿠션 색깔이 또 밝으면 립 라인을 지워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누디한 립 라이너를 써야만 그게 누디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립 라인을 눌러줄 수 있는 색깔을 잘 골라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립을 발랐을 때에는 이 색상이 저한테 되게 잘 붙는 색상이 아님에도 입술을 되게 잘 가려주거든요. 이거를 썼을 때 내가 립 라인을 잘 가려주면서 오히려 맑게 표현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색깔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유분은 많은데 속건조는 심해요. 어떤 종류 크림을 발라야 할까요? 보통 속건조가 심하면 크림을 바꾸면 된다라고 많이들 접근을 하시는데 이렇게 속건조가 심하면서 유분이 많으신 분들은 물 토너를 잘 써줘야 돼요. 물로 수분 보습을 잡아줘야 속건조가 잡히는데 더 빠릅니다. 근데 크림스킨 유분이 많으시다 그러니까 크림스킨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고 이니스프리 블랙티유스 인핸싱 트리트먼트 에센스. 이름이 에센스인데요. 이름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제형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거 스킨으로 미친듯이 먹여봐요. 신세계가 열린다. 눈썹 수치 있어서 좀 뽑긴 하는데 인상을 순하게 하고 싶어요. 탈색을 해야 할까요? 브로우 마스카라 해도 진해 보여요. 앞부분을 많이 그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안 그려도 되는데 그리시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려도 되는 눈썹도 있어요. 특히 털 많은 사람들은 안 그려도 돼요. 꼬리만 살짝 정리해주고 끝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한 일자 눈썹 어떡해요? 수출 일단 좀 쳐줄 수도 있고 어울리는 모양이 뭐냐에 따라서 방법이 진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진한 일자면 색깔 맞게 브로우 카라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근데 그 모양이 내가 추구하는 것보다 너무 그게 다르다 그러면 아예 완전 짧게 몽땅 눈썹으로 해야 할 수도 있어요. 키 포인트. 언니 얼굴 라인 시술한 거 있으세요? 저 그 브이로그에 시술한 날 있잖아요. 그날 한번 했어요. 그때 티타늄. 언니 티타늄 그럼 큰 효과 있으신 것 같으세요? 저 한 달 예식 남아서 고민이라서요. 오, 효과 있죠. 한 달 예식 남으셨으면은 티타늄은 식 이틀 전에 받으세요. 식 하루 전도 좋긴 한데 하루 전에 너무 정신없으니까 식 2, 3일 전에 받으면은 메이크업도 되게 잘 먹고 그냥 그 식날 샥 이렇게 됩니다. 너무 좋죠. 근데 티타늄 조금 가격대가 있긴 한데 근데 이게 올라붙는 효과도 어느 정도는 있고 피부가 좀 쫀쫀해지고 그래요. 언니 윤곽주사, 갸름주사 맞아본 적 있으세요? 있어. 그 윤곽주사가 이 지방을 녹여줘서 저 여기 사실 턱이 울퉁불퉁 하잖아요. 얼굴살이 많아서. 이런데 맞아주면은 진짜 완전 혹 쪼그라들죠. 진짜 효과 좋은데 저는 그거는 좀 일시적이어가지고 막 굳이 엄청 추천하진 않아요. 티타늄 지속력? 그냥 저는 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성형외과 원장님이 하시던 말씀 중에 잊혀지지 않는 거. 다 구겨진 종이를 펴는 것보다 조금 구겨진 걸 펴가면서 이렇게 살짝 구겨져 가는 거랑은 이제 다르다. 관리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쭸더니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울퉁불퉁하다? 울퉁불퉁하다. 그래서 우리는 평평한 되고 싶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왜 걷다 갖다 붙이는 탁월하세요. 티타늄의 효과는 솔직히 저는 한 2주 정도인 것 같아요. 질문에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뿌리 볼륨비 꿀팁 보여주세요. 얘를 이렇게 까서 여기에 살짝 이렇게 들어 올려요. 그리고 여기 뜨거운 바람을 넣어줘요. 그리고 바람을 떼고 이렇게 밀어 들려오면서 딱 빼주면 여기 볼륨이 빵 생겨요. 이대로 그냥 뜨거운 채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꺾인 자국이 나거든요. 아 그래서 저 꺾였나봐요. 이게 안 꺾이게 하기가 사실 좀 스킬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잘 꺾여요. 우리가 뭐 맨날 그 청담동 금손 선생님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꺾여도 할 수 없지 뭐. 꺾여도 좀 뿌리 떠있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꺾은 채로 또 살고 그래요. 시간 지나면 볼륨 가라앉지 않나요? 볼륨 스프레이 안 쓰는데 잘 띄워놓으면은 이 상태에서 집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저 뿌리 볼륨 브러쉬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수채화처럼 물들듯이 블러셔 하는 팁. 크림 블러셔를 이거 사야 돼요. 핑거 퍼프를 사야 돼요. 저는 글로웍스 잘 쓰거든요. 크림 블러셔를 이런 핑거 퍼프에 묻혀서 이렇게 바르면은 수채화처럼 발려요. 도구가 있어야 돼요. 손으로 바르면 이런 느낌 안 나요. 와우. 외국 갔다가 좋은 거 발라보겠다고 이것저것 발랐는데 파데 왜 때처럼 밀리죠? 그거 나이트 크림 같은 거 무거우고 영양감 많은 거 바르면은 완전 밀려요. 마사지 잘못하면 뭐 나요? 완전 나죠. 마사지샵에서 발라주는 거 내 피부 좀 민감하고 잘 안 맞을 수 있다 싶으시면은 오자마자 얼른 세수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야위였어요? 아니 그대로인데 제가 밤이 되면 붓기가 좀 빠집니다. 제가 붓기가 진짜 많아요. 왜 브이로그에서는 저는 낮에 막 일어나자마자 찍고 이러니까 턱이 이렇잖아요. 근데 밤이 되면은 이게 이렇게 줄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닌데 아침하고 저녁하고 이 얼굴을 보면은 거의 뭐 한 2kg, 3kg 차이 나는 것처럼 얼굴 붓기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야윈 것이 아닙니다. 저 그대로입니다. 요즘 건조해서 그런가 홍조 많이 올라와서 힘들어요. 맞아요. 건조하면은 그 장벽이 더 무너지면서 붉은기가 더 많이 올라올 수 있어요. 외부 공격에 더 취약해지면서 장벽이 흔들려 있어가지고 더 쉽게 빨개지는 거죠. 그래서 제품도 더 잘 발라줘야 되고 할 수 있다면 하루에 또 자주자주 발라주면 더 좋고 그리고 물광 디바이스 써주면 더 좋고 마스크팩 해주면 더 좋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마스크팩을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귀찮아가지고 보습이 좀 잘 되려면은 마스크팩을 해주면 확실히 좋긴 좋아요. 그리고 요즘엔 콜라겐 겔 마스크팩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라도 붙여주면 좋고 저도 여기에 턱에 어제 쿠션 발랐는데 그 각질이 딱 보이더라고요. 어제는 그냥 지나가기는 했지만 오늘 이 각질을 약간 정리를 해주려고 한율의 쑥떡 폼팩인가? 그건 맨날 이름이 안 외워져. 그거 좀 써주면서 지금 보들보들해졌어요. 확실히 각질 관리는 아하 성분 들어간 거 써주면 좋아요. 그런데 아하는 자주 쓰면 장벽 다 뜯길 수 있으니까 내 피부 상태를 보면서 엄청 거칠어졌을 때 한 번 써준다. 이 정도 느낌으로만 써주시면은 피부 상하지 않으면서 아하를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보습 중요성은 알겠는데 피부가 안 받아줘요. 피부가 안 받아주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의 어떤 표현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더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거는 사람마다 표현력이 너무 다르잖아요. 땀이 많이 나서 유분감 있는 걸 바르면 겉돌고 뜨고 트러블이 나요. 그 겉돌고 뜬다는 거는 파데가 뜬다는 건가요? 트러블이 나는 거는 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역시나 양을 많이 발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그 안에 들어간 성분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배합 과정에서 뭔가 나랑 안 맞을 수도 있고 기초 제품 자체가 떠요. 자체가 뜬다는 게 뭔지 사실 이것도 사진을 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기초가 뜬다 그게 혹시 화장이 잘 안 먹는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라면은 바르는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꼭 해야 하는 게 뭐냐면은 스킨을 바르고 나서 세럼을 바를 때 스킨하고 세럼이 섞이는 느낌하고 바르면 안 돼요. 스킨 우다다다다다 세럼 우다다다다다 크림 우다다다 해가지고 이럴 거면 그냥 스킨하고 세럼하고 크림하고 다 섞어서 발라도 되지 않나? 라는 싶은 느낌이 피부에서 바를 때 든다면은 그거는 건조함을 더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스킨을 바르고 겉에가 약간 마르게 살짝 끈덕한 느낌이 있게 그렇게 만져주시거나 성격이 좀 난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막 살을 이렇게 말리세요. 아니면 진짜 막 너무 성격 급하고 승질나고 이러면 그냥 드라이기로 막 이렇게 바람을 좀 살짝 불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세럼을 바를 때에도 이거 톡톡톡톡톡 이것만 하는 거 아니고 일단은 한번 손바닥에서 살짝 펼쳐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펴준다는 느낌으로 마사지를 해주세요. 근데 바를 때 또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피부가 막 이렇게 되게 이렇게 바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피부에 더 잘 스며들게 한다든지 저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형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 얘를 바를 때도 비벼서 살짝 손가락이 얼굴을 스친다는 느낌으로 이마도 이렇게 만져주고 관자놀이도 발라주고 눈 밑에도 바른다.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질감 자체가 아무리 부드러운 제품이라도 끈적함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걸 계속 이렇게 하면은 얘가 매끈하게 붙어있는 느낌이 아니라 다 들떠 있겠죠. 근데 크림도 계속 끝까지 이렇게만 터치를 하면은 파운데이션 바를 때 울퉁불퉁해진 그 면 위에 파데가 올라가는 거여서 둥둥둥둥 떠있던 애들이 브러쉬가 닿으면 다 밀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뭐 로션을 바른다. 뭐 이 정도? 저녁에는 저는 좀 더 많이 바르기도 해요. 요새 건조하니까. 살짝 펼쳐주고 여기에서 이렇게 내가 이 로션의 질감을 피부 위에 얹어준다. 이마에도 얹어주고 관자놀이까지. 그리고 눈도 살짝 피부를 펴서 동공을 위로 올리면은 눈 알 때문에 여기가 살짝 펴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발라주고. 너무 많이 만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머지 목 쓸어주고 이렇게 마무리. 세럼을 바르고 시간차가 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크림을 얹어줘서 이 레이어를 쫀쫀하게 쌓아주는 거지 다 섞이게 바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건조함이 오는 시간도 훨씬 더 늦출 수가 있어요. 언니 때문에 애교살 메이크업 관심 생겼는데 튜토리얼 찍어주면 안 돼요? 뷰티 채널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뷰티 채널 안 가잖아. 그치? 알지 내가. 그래서 내가 브이로그 채널에 넣어봤는데 사실 좀 이번에 거 길었잖아요. 나도 알아. 그래서 다음에는 짧게 내가 톡톡 치고 들어갈게요. 오케이? 그래서 엄마한테 애교살 화장 해드렸더니 좋아하셨어요. 아 진짜 나 우리 엄마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살다 보면은 이제 엄마 만날 시간도 별로 없어. 애교살 컬러그램 펜슬 하나로 간단히 그리는 거. 이걸로 돼요. 여러분 이거 내가 해볼까요? 브로우로? 지금? 오케이. 이거 에뛰드 베어에이지 슬림 브로우 마일드 토프거든요. 여기 다크 좀 잡고 갈게요. 다크가 있으면 좀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기다려주세요.
이게 막 섀도우로 눈 밑에 그림자 더 주고 더 밝혀주고 이러면 더 디테일이 살기는 살지만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는 간단하게라도 내가 젊어지는 거 해볼게요. 눈 밑에 지방이 튀어나와갖고 이거를 일단 코렉터로 좀 잡아주는 건 해야 돼요. 이거는 저만 그래요. 좀 가려졌죠? 여기를 좀 깨끗하게 해놓고 간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잘못했죠? 이거 애교살이 원래 있어서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보이지만 없어요. 저 진짜 밋밋해요. 피니까 없어진 거라고 혹시 할 수도 있으니까 없어요. 눈 밑에 지방만 튀어나와 있어요. 애교살 그림자 오후에 안 번지나요? 그래서 오히려 촉촉한 거 써요. 이거 번져도 그렇게 티 안 나게. 근데 안 번져요. 막 이렇게 만지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해도 애교살이 안 나타나시는 분들은 그냥 적당한 위치를 잡아갖고 그려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도 양쪽의 모양이 살짝 짝짝이기 때문에 모양을 봐가지고 대칭을 살짝 보면서 그려주기는 하는데 막 또 그렇게까지 엄청 대칭을 맞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대충 어느 정도 하면은 됩니다. 눈썹 잘 그리는 방법 짱구 눈썹 돼요. 털이 없는 부분을 그려야지 털이 있는 부분을 터치를 하고 앞머리를 터치하고 그러면 짱구가 됩니다. 눈썹이 좀 까맣잖아요. 요새는 이거 다 해줘요. 페리페라에 살짝 핑크기 있는 피오니 애쉬. 근데 요게 좀 색깔이 부담스럽다 한다면은 저는 이거 괜찮던데. 뮤드의 코지위트. 뮤드 코지위트 해볼게요. 브로우 마스카라 해주면 이미지 되게 깨끗해져요. 근데 브로우 마스카라가 되게 귀찮아서 좀 안 사게 되잖아요. 부지런히 사야 돼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다르다니까? 다르죠? 뭐 추구하는 거에 따라서 난 좀 어두운 눈썹이 좋아 할 수도 있고요. 좀 이렇게 여릿하게 눈썹이 좋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요즘 느낌은 좀 눈썹을 여릿하게 빼주는 게 요즘 느낌이긴 합니다. 뭔가 부드러워 보여요. 맞아요. 색깔이 연하면은 부드러워 보여요. 털에 완벽하게 바르려고 하지 않아도요. 살짝살짝만 스쳐도 아까보다 톤이 좀 잡히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입혀주고 살에 발리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 좀 여릿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요. 저 요새 눈썹 이렇게 잘 하고 다닙니다. 브로우 마스카라 없으면 요새는 좀 안 한 것 같아요.